안녕하십니까, 딸기 케이크입니다. 오늘은 S580 마이바흐를 구경하러 왔습니다. 지인이 구입하신 자동차인데 이 S580을 제가 처음 보고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중요한 옵션이 하나 빠져있다. 그게 뭐냐면은 운전기사가 없다. 그분이 이제 직접 차를 몰고 다니시기 때문에 이 옆에 제가 이렇게 서면은 운전기사 같잖아요. 아닌가요? 복장이 좀 애매한가? 그래서 운전기사가 없는데 본인이 직접 몰고 다니기에는 이게 쇼퍼 드리븐으로서 운전기사가 있는 자동차라는 어떤 스테레오타입, 스테레오타입 뭐라 그래야 되지? 한국말로? 선입견? 선입견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자동차란 말이에요. 이렇게 모양을 보잖아요. 그러면 여기까지는 진짜 W223 그 S클래스랑 거의 비슷하고, 이 뒤로, 그러니까 뒷자리가 한 뼘 정도, 한 18cm 정도가 W223 롱바디보다 길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 차를 운전을 하면은 무조건이라고 말해도 되겠죠. 무조건 운전기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도 이런 선입견을 많이 없애줄 수 있던 영화가 있었죠. 그 트랜스포터라고 제임슨 스타뎀? 하여간 그 우리 빡빡이 형님 나와가지고 운전하면서 배달하는 그런 영화 때문에 이런 롱바디의 고성능 자동차도 오너가 몰고 다닐 수 있다는 인식을 조금씩 가지게 해줬는데, 근데 막상 이 마이바흐란 이름이 달라붙고 나니까 아닌 것 같아요. 자, 앞쪽부터 살펴보면서 어떤 점들의 특징이 있는지 외형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앞쪽에서 눈에 띄는 요소들은 아무래도 원형이 되는 S클래스가 있다 보니까 거기서 무엇이 바뀌었는가 그것만 보게 되어 있어요. 요 그릴이 세로 형태로 이렇게 쇽쇽쇽쇽 가 있는 게 좀 바뀌었고요. 그리고 이 밑에 에어 인테이크가 아니고 에어 인테이크처럼 보이는 이 모양, 요게 조금 달라졌어요. 그리고 이 본넷 뒤에 이렇게 은색으로 줄이 쭉 가 있는 이런 부분들이 좀 있고요. 이 휠을 보고 어떤 분들은 마차 휠이라고 부르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불판 휠이라고 불러요. 상황이 되면 저도 하나 꼭 구해가지고 여기다 고기를 구워서 먹어보고 싶어요. 특징이 알루미늄 휠인데 그냥 통으로 굉장히 단단해 보이고, 뭐랄까요, 육중해 보이잖아요. 여기다 손을 이렇게 갖다 대보잖아요. 그러면 제 손가락 한 마디 정도, 한 2cm, 20mm짜리 알루미늄 판 같은 그런 느낌을 줘요. 이 알루미늄으로 힘을 받는 이런 부분을 만들어 놓으면은 일단 두 가지 정도의 장점이 생겨요. 첫 번째는 무게가 가벼워진다는 게 있겠죠. 그리고 같은 중량, 같은 규모라고 해야 되겠군요. 같은 부피의 철에 비해 가지고 구조에 따라 가지고 뭐 8배, 10배 뭐 그 정도까지 강성이 강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마차 휠, 이 불판 휠 같은 경우에는 보기에도 굉장히 든든해 보이고 뭔가 좀 있어 보이면서 실질적으로도 내구성이 굉장히 뛰어난 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뒤로 이렇게 쭉 고개를 돌려보면은 외형적으로는 뭐 크롬 같은 것들이 조금 더 눈에 띄는 면들이 있고, 저기 저 뒷문 뒤에 마이바흐 마크가 장착이 되어 있어요. 이 마이바흐 아저씨, 마이바흐라는 게 이 메르세데스의 고급차 브랜드, 그러니까 고성능 고급차 브랜드이기도 하지만 이 칼 벤츠 아저씨 밑에서 일하던 엔진 디자이너의 이름이 마이바흐래요. 사람 이름이었던 거죠. 그런데 저도 자세한 내용을 좀 찾아보고 싶었는데 자료를 구하기가 힘들더라고요. 나중에라도 알게 되면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저는 운전기사에 어울리는 사람이니까 운전석에 들어가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문을 열 때는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여기를 이렇게 만져주면 이렇게 해서 운전자가 튀어나오면서 이 문 손잡이가 공기 저항을 일으킨다고 이렇게 집어넣은 차들이 몇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방식이 여태까지 봤던 모든 문 손잡이 중에서 가장 고급스러운 것 같아요. 오케이. 와, 의외로 거의 90도에 가깝게 한 85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 문이
활짝 열리는 게 상당히 마음에 드네요. 자, 운전석 내부 실내에 딱 들어오니까 제가 W223 S클래스를 아직 타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뭐가 얼마나 바뀌었다라는 말씀은 드리기가 좀 힘들고요. 그냥 이 차를 보면서 느껴지는 것들 그리고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헤드라이트 조정하는 게 예전 S클래스나 뭐 대부분의 차들이 여기 달려 있잖아요. 얘는 헤드라이트 오토라든가 뭐 파킹 이런 것들이 요 도 위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아까 이렇게 들어와서 헤드라이트를 켜야지. 근데 헤드라이트가 여기 없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좀 놀랐었어요. 자, 그리고 에어벤트라든가 아니면 뭐 이런 하이그로시 마감이 돼 있는 부분들, 이 라인이 돼 있는 게 와, 그 알카포네가 나오는 막 1920년대, 30년대 영화를 보면 그 사람들이 입고 있는 이 스트라이프가 가늘게 들어간 양복들 있잖아요. 그런 느낌을 좀 줘요. 야, 이런 디테일들이 상당히 훌륭하네요. 반짝반짝거리는 게 그냥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 좀 기분을 들뜨게 만드는 그런 요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딱 앉잖아요. 전반적인 디자인이 W222 S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원형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감싸 안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는 면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런데 W223 S클래스를 기반으로 하다 보니까 이 마이바흐 같은 경우에는 직선으로 이게 이렇게 쭉 뻗은 상태에서 끝에만 싹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전체가 원이었는데 이젠 직선의 끝만 마무리한 그런 느낌으로 직선을 강조하면서 디자인은 간단해지고 조금 더 미래적인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디테일적인 모습들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죠. 사실 계기판이 하이글로시 반사가 돼가지고 별로 그렇게 기분은 좋지 않은데 화질은 꽤 뛰어난 편이에요. 거기다가 3D 계기판이 있어요. 딱 보고 있으면요, 맨눈으로 봐도 입체감이 보이는데 이게 또 굉장히 특이한 요소예요. 자, 그리고 요 위쪽에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저 멀리 보이는데 잘 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좀 크게 보이기도 하고 컬러로도 보여요. 저는 저기 굉장히 신기하더라고요. 이걸 밤에 봤을 때만 잘 보이는 게 아니고 햇볕이 굉장히 강한 낮에도 잘 보여요. W223 S클래스 가진 분들은 다 아는 부분일 테니까, 그리고 다른 리뷰에서 S클래스 리뷰를 보셨던 분들이라면 뭐 다 아는 부분이실 테니까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는 게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제가 신기해서 그래요. 시간을 절약해야 되니까 우리 굵직굵직한 것만 언급을 하고 후딱후딱 진행을 합시다. 가운데 이 디스플레이가 거의 정사각형 가까이 이렇게 들어와 있거든요.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뭐 햅틱 반응이라든가 이런 것들 나쁘지 않은데 나쁘지 않다 뿐이지 제 취향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화면 잘 보이고 좋습니다. 그리고 되게 특이한 게 하나 있는데 USB. 우리 보통 USB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타입 A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딱 꽂아가지고 음악을 듣는데 이 녀석은 USB를 꼽는 자리가 이 앞쪽에만 4개가 있어요. 근데 전부 다 타입 C로 4개가 장착이 되어 있어요. 아니 이게 뭐야? 그 흔히 이제 뭐 삼성 거 T5 메모리 같은 거 꽂아놓고 들으면 야, 그거에 음악 넣어놓으면 한없이 끝없이 들어가겠네요. 그런 걸 꽂으라고 나온 것 같아요. 아니면 USB 타입C로 작동하는 메모리들도 있으니까 그런 걸 꽂아도 될 텐데, 어쨌든 여러분들한테 음악을 들려드리려고 타입 A에다가 그 저작권에 좀 자유로운 음악들을 가지고 왔거든요. 근데 이거 보고 뒤통수 맞는 느낌이었어요. USB 음악 얘기가 나온 김에 오디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부메스터 오디오가 장착이 되어 있죠. 트위터 있고요. 그리고 미드가 있는데 미드가 한 3.5인치? 4인치는 안 될 것 같아요. 3.5인치짜리 드라이버가 들어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밑에 안쪽으로 우퍼가 들어가 있어요. 센터 스피커 있고요. 뭐 이런 방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오디오 퀄리티가 이 타봤던 고급 차들 중에서도 한 2손가락, 3손가락 안에 꼽을 만큼 굉장한 퀄리티를 보여줘요. 와, 이게 순정 상태의 오디오가 맞나 싶을 정도로 소리가 괜찮아요. 그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 저는 이 내장재도 빼놓을 수 없는 기본 요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안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랑 이렇게 밖에 나와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랑 들어보면 아마 바로 차이가 날 정도로 이 내부 흡음이 일단은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타 차종 이 내장재에다가 힘을 많이 안 준 차에 비해 가지고는 이 안에서 울리는 소리가 그래도 꽤나 많이 잡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유닛들이 상당히 뛰어난 것 같아요. 디테일을 표현하는데 이 고음의 디테일이나 중음의 디테일뿐만이 아니고 베이스 디테일이 있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베이스 디테일에 진동이 있어요. 저 이거 너무 웃기는 것 같아요. 음악을 틀면 뿡 하고 베이스가 이렇게 둥 하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발끝에 파락 하고 떨리는 진동이 느껴져요. 처음에 이게 뭐지 싶을 정도로 깜짝 놀랐어요. 뭐가 잘못됐는 줄 알았는데 이 베이스 유닛에 그런 특성이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오디오는 조정을 해보시면 스테이지를 이렇게 넓히거나 위아래로 줄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3D 입체 음향, 뭐 돌비 애트모스가 들어있을려나 그런 건 모르겠는데 어쨌든 블루투스를 가지고 오디오를 연결했는데 이런 사운드가 나올 수 있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오디오를 잘 만들어 놨어요. 오디오 얘기는 뭐 이 정도에서 접도록 하고 다음은 이제 운전하면서 느껴지는 것들 있잖아요. 저희가 운전하는 장면을 좀 찍어서 보여드리고 싶은데 아직 스텝이라든가 이 여건이 준비가 안 됐어요. 그래서 차를 몰고 나가가지고 그걸 촬영하는 여건이 안 돼가지고 그건 다음에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V8 4000cc 엔진이 들어가 있어요. 잘 달리고요, 잘 쓰고요, 빠르고요, 편하고요. 그런 기본적으로 S클래스에다가 마이바흐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기본적인 요소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가장 도움이 되는 기능이 뭐였냐면은 뒷바퀴가 움직여요. 좀 전에 제가 차를 일자로 세워놨다가 이렇게 옆으로 돌리면서 뒷바퀴를 보는데 뒷바퀴가 한 여기 이렇게 있으면 요 정도 돌아오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되게 재밌는 게 구독을 하면 더 돌아간다는 말도 있어요. 이게 어디에 도움이 되냐면은 차 길이가 좀 많이 길거든요. 이 긴 차를 가지고 유턴을 하게 되면은 아마 뒷바퀴가 움직이지 않으면 차선이 한 4개 정도 필요했었을 거예요. 근데 뒷바퀴가 움직이니까 3개의 차선을 가지고 제일 왼쪽 차선에 서 있으면 이게 왕복 4차선이잖아요. 그럼 한 방에 그냥 돌아요. 이거보다 길면 돌았다가 후진했다가 다시 갔다 이렇게 유턴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저 뒷바퀴 움직이는 기능은 와, 저도 처음 경험해 봤는데 이 큰 차가 이렇게까지 슉슉슉 움직이나? 짧게 돌 수 있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하더라고요. 앞자리에서 드려야 될 말씀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차는 슈퍼 드리븐, 그러니까 뒷자리에 탄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진 자동차니까 일단 뒷자리로 넘어가 가지고 계속 살펴보도록 하죠. 자, 드디어 마참내 앉았습니다. 어이구, 사장님 자리에 앉으니까 좋다. 재밌는 거 보여드릴까요? 왜 안 돼? 나 이게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제스처로 문을 닫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저 앞에서 이렇게 하잖아요. 제스처로 이게 열려요. 썬루프가. 그런데 100% 인식하지는 않아요. 야, 메르세데스답지 않게 100%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기능이 들어간 게 어쩔 수 없는 건가? 시대가 시대이니만큼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이제 이 자리에 아이덴티티, 정체를 보여주는 버튼을 한번 눌러볼게요. 제일 앞쪽에 있는 버튼 이렇게 누르잖아요. 그러면 조수석 꺼져. 이거부터 시작을 해요. 오씨. 앞으로 밀려갔고요. 그리고 헤드레스트가 이렇게 고개를 숙이죠. 운전하시는 분이 사이드 미러를 볼 수 있도록. 이거 언제 돼? 그리고 나서 제 의자가
이렇게 누웠어요. 의자가 뒤로 눕는다기보다는 엉덩이 부분이 앞으로 나가면서 이제 올라와. 오케이. 종아리 받침대 올라오고요. 다리가 짧아. 여기 이렇게 발이 닿아야 되는데 의자에 앉았더니 저 발 받침대까지 발이 안 닿네요. 아, 이거 키 작은 게 또 이런 데서까지 티가 나네요. 이 퍼스트 클래스에 앉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형태로 이렇게 변하고요. 이게 이 자동차의 어떤 가장 큰 아이덴티티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편하긴 참 편해요. 자, 요거 다시 원상 복귀하고 다 돌아왔습니다. 다음은 마사지 기능이 있어요. 어떻게 작동시키냐면은 요거 이렇게 눌러가지고 삼성 태블릿을 꺼내가지고 여기서 오른쪽 뒷좌석 눌러가지고 마사지. 야, 이거 어디서 찾아야 되냐? 막 안 하네. 아까 다 해봤어요. 근데 지금은 찾으려니까 되게 귀찮아. 한번 해보고 나니까 두 번째 하기가 싫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메뉴가 정말 너무 중구난방, 용어를 알아볼 수가 없게 들어가 있는 것들이 많아가지고 그래요. 얘는 또 왜 이렇게 누워 있을까요? 설마 키가 오프돼서 이렇게 눕나? 아니죠. 이 키가 오프되면 그냥 일자로 있어야지. 이거 왜 누웠는지 모르겠네요. 와, 기능적인 면에 있어가지고 원활하지 않은 부분들이 이렇게 자꾸 보이는 게 조금 마음에 걸려요. 자, 뒷자리에 앉았으니까 이 자리의 감상과 느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아까도 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길이가 롱바디에 비해 가지고 18cm, 한 뼘 정도가 더 길어졌어요. 그것 때문에 무엇이 가능하게 됐냐면 다리를 이렇게 꼬았다가 내리고 다시 꼬고, 조금만 조심하면은 앞자리에 안 닿아요. 닿는 거 보여드리고 싶은데 저기 차주 아저씨가 있어. 이게 너무너무 여유로워요. 이런 부분들이. 그리고 두 번째, 이 안에 앰비언트 라이트들이 이렇게 쭉 깔려 있는데 굉장히 화려해요. 와, 고급 차의 이렇게 화려함. 어떻게 보면은 그 고급 차라고 만들어 놨는데 너무 화려하게 만들면 자칫 천박해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상당히 절묘하게 잘 버무려 놨어요. 이 천박하다는 느낌은 없고 젊다는 느낌이 들도록 앰비언트 라이트를 박아놨어요. 야, 이거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상당히 고민한 흔적이 보이는 LED 앰비언트 라이트가 쫙 깔려 있고요. 그리고 오디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뒷자리 오디오 소리도 괜찮더라고요. 이 편안함과 안락함에 대한 거는 이 메르세데스 S클래스의 기본적인 아이덴티티라서, 그리고 거기에서 한 단계 더 올라간 마이바흐 모델의 어떤 기본적인 속성이니까 더 이상 강조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것들이에요. 여기 마이바흐 마크가 있고요. 의자 뒤에. 그리고 여기 마이바흐 마크가 있고요. 막 여기도 마이바흐라고 써 있어요. 여기 타는 문 밑에도 마이바흐가 써 있고요. 또 없나? 뭐 여기저기 마이바흐라고 막 박아놨어요. 현대자동차에 보면은 현대자동차 차 안에 현대라고 써 있는 부분은 핸들, 스티어링 휠 가운데 핸드막 하나 붙어 있죠. 그리고 또 있었나? 없었던 것 같아. 제가 현대차를 타거든요. 너무 여기저기 마이바흐를 막 갖다 그냥 두드려 박았어요. 없어도 될 것 같은 부분에도. 특히 이런데 이렇게 박혀 있는 것들은, 야, 이렇게까지 써야 되나? 꼭 없는 사람이 자랑하기 위해서 막 이렇게 박아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되게 기분이 그렇게 좋진 않았었어요. 어떤 느낌이냐면은 래퍼들 막 금으로 만든 막 쇠사슬 같은 거 걸고 막 이름표 막 이만한 거 여기다 걸고 막 그리고 공연을 하잖아요. 그런 걸 보는 뭔가 어울리지 않는 치장물들, 그런 것들이 고급스럽지 않게 여기 막 박혀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앰비언트 라이트 같은 거, 이런 느낌들이
영해진 건 좋은데 이 고급이라는 단어하고 어울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런 디지털에 대한 것들을 보게 된 거예요. 그걸 보는데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 나머지 실내의 인테리어라든가 이런 느낌들, 이게 고급 자동차에다가 미래 지향적이라는 양념을 한 스푼 딱 섞고 나니까 이게 뭔가 부글부글 끓어올라 가지고 참 말로 표현하기 힘든 그런 느낌을 자아내요. 어떤 부분들은 굉장히 좋은데 어떤 부분들은 극과 극으로 안 좋은 부분이 있거든요. 사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메르세데스의 S클래스 제일 위로 올라가면 S580이 있고, BMW의 고급차 그럼 7 시리즈잖아요. 760li 뭐 이런 것들이 한 2억 6천만 원 정도 하는 고급차거든요. 그 정도가 있는데 둘이 경쟁을 하는데, 여기서 한 칸을 더 올라오면 메르세데스에는 마이바흐가 있잖아요. 근데 BMW에는 그 위급이 없어요. 근데 개인적인 제 뇌피셜인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BMW의 위급이 아니고 BMW에서 760li 위로 올라가면은 롤스로이스의 고스트가 나오는 것 같아요. 가격대도 비슷하고 내부에 들어간 엔진도 기술력 이런 것들이 BMW에서 넘어간 것들이 많잖아요. 이 내장재라든가 차대라든가 이런 거는 롤스로이스에서 만드는 거 맞거든요. 근데 어떤 그 기본적인 기술들이 BMW에서 간 거니까 그 롤스로이스 고스트하고 요 녀석하고 같이 경쟁하는 그런 입장에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롤스로이스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전통을 고수를 하는 면이 많아요. 뭐 전기차도 나오고 뭐 그런다 그러는데, 내장재에 가보면 뭐 마호가니니 호두나무 뭐 무슨 나무 뿌리니 뭐 이런 거 해가지고 굉장히 전통적이고 차분하고 뭐 첨단 기능, 롤스로이스도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가서 보면은 별로 첨단스럽진 않거든요. 그냥 있어야 될 것도 있고 그걸로 끝, 뭐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이 녀석은 그것과 상반되는, 그러니까 BMW의 전통적인 고급차와 상반되는 이런 미래지향적인 고급차를 만들어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솔직히 미래지향적인 게 아직 얘 안에서 덜 여물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런데 그 와중에서도 가장 고급스러워요. 그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미래지향적인 자동차 중에서 가장 고급스러운 차가 지금 나와 있는 S580 마이바흐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요 정도면은 제가 아는 범위에서 드릴 수 있는 말들은 다 한 것 같고요. 상당히 편안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